진짜 친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통화하는 사장님인데 컨설팅 업체한테 속아가지고 수수료를 그냥 600만 원 뜯긴 거예요. 지금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세금도 토해내야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정 청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낸 세금 있으면 뭐 돌려받으셔라, 이런 표현 많이 요즘에 쓰는데, 세법적인 용어는 경정 청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함정이 참 많아요. 이거 당연히 더 낸 세금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좀 함정들이 좀 숨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경정 청구 사유가 돼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일반적인 세무법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세무회계 사무실, 이런 곳에서 경정 청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너무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납세자를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해드린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본 거, 세무법인이나 세무회계 사무실이 아니에요. 컨설팅 업체예요. 보험회사예요. 이런 데에서 그냥 매뉴얼적으로 박힌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세금 환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라, 이거 안 하시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납세자한테 접근을 하고 그냥 세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만 돌려요. 이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세무사가 붙어야 돼요. 세무 전문가가 붙어서 이거를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돌린다는 거예요. 세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세법 굉장히 두꺼워요. 세법책 이만해요, 두께가. 조세법전만 봐도. 근데 그거를 단순히 프로그램화 한다? 저는 이거는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발생됐던 우리 업체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랑 비슷한데 이거 좀 우리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담당 세무사님 아니면은 새롭게 세무법인이랑 컨택을 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우리 업체였어요. 네, 여기 음식점이었는데 포괄 양수 받았어요. 이 사업장을 제가 기장을 10년을 했어요. 제가 여기 과거의 이력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장을 판 사장님도 알고 양수 받은 사장님도 알아요. 두 분 다 저랑 다 친해요. 그래서 직원 수가 한 3명 정도 유지되던 이 음식점을 새롭게 제가 아는 이 사장님이 양수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직원을 그냥 포괄적으로 승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은 마치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새로운 뉴 사업장이 생겼죠? A라는 사업장이 B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채용도 여기에 가불병이 있었는데 가불병이 그대로 옮겨갔어요. 근데 프로그램에 돌렸더니 이게 채용이다, 직원이 늘었으니까 세금을 환급해줘라, 이런 식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게 환급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지금 프로그램에 돌렸고, 제가 세금 신고서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했던 영업하신 분이 수수료로 6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이 납세자분은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긴 했어요. 근데 이 관계를 볼게요. 여기는 지금 환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환급을 받았으면 안 돼요. 이거 담당 조사관이 제가 봤을 때 실수했어요. 700만 원 환급을 결정을 해놓고 갔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이거 언제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이슈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어요. 감사에서 잘못된 신고 있으면은 그 위에 지방청 같은 데서 지적을 해요.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라. 아니면 담당 조사관이 바뀌면 과거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도 해요. 잘못된 게 발견돼요.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결정이 나오냐? 세금 환급받았던 거 700만 원,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납부하세요.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600만 원 수수료로 줘버렸죠?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컨설팅 업체한테 준 거 안 돌려줘요. 그러면 납세자는 세금 700만 원을 다시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큰 손해가 있어요. 검토만 잘했어도 이거 안 받았어요. 이거 제가 이 납세자 거 검토 2번이고 3번이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냥 이런 거 뭐 세금 환급이라고 하니까 그냥 꽁돈 줄 것처럼 하니까 그냥 낚인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저랑 통화를 하고, 사장님 그거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 아니에요, 제가 다 검토해드렸어요, 그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용어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사장님이 좀 혼동하셨나 봐요. 그냥 그거 취소하세요. 근데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장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리스크를 안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 저번 달에 파생된 이슈였는데 제가 이런 전화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희 로뎀 세무법인 이런 감면이나 경정 같은 거 평상시에 다 검토해서 잘 넣어드려요.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컨택된 게 아니고 컨설팅 업체나 보험 영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제가 세무 전문가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보통 경정 청구가 돼서 세금 환급이 많이 되는지 요즘 트렌드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 제가 평상시에 잘 검토해드려요. 저희 로뎀 세무법인 기장처는 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이제 비용 누락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 같은 거 신경 안 쓰면은 비용 누락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로 인건비 같은 거 누락 많이 돼요. 이런 거 찾아다가 다시 소급해서 비용 처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 환급 나오겠죠? 두 번째, 이제 매입 자료 같은 거 누락되는 경우 많아요. 세금 계산서 늦게 받았거나 아니면 종이로 받았는데 세무회계 사무실에 전달하는 거 놓쳤거나 이거 뭐 정상적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세무회계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경정 청구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비용 누락이 아니고 이제 이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감면이나 공제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창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업 감면이라는 것도 생겼고 고용 증대를 늘리기 위해서 고용 증대 세액 공제라는 것도 생겼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투자 많이 해라.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세액 공제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거는 비용 처리랑 무관해요. 이미 회계상 다 처리가 된 거를 세법상 변환을 시키면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적용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찾아다가 다시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창업감면. 제가 창업감면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생애 최초였어요. 내가 이 업종을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면서 지역도 맞고 나이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최대 100% 종합소득세랑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액의 세금을 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창업감면 넣어드리면서 경정 청구해드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어떤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놓치냐? 사무장님 위주로 운영되는 사무실. 그리고 담당자 위주로만 의사결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세무사가 개입하지 않는 회계장부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 했을 때도 이거 뭐 10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사무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대표 세무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실무 개입을 거의 안 하셔서 사무장 위주로만 관리가 됐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 2013년인가 14년도에 이걸 올렸어요. 음식점이 그 당시 창업감면 업종으로 이제 들어와서 넣어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넣었어요. 넣어서 소득세 신고서를 결제받으러 사무장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빠꾸를 놓는 거예요. 음식점이 무슨 이런 감면이 들어가냐면서 넣지 말래요, 저보고. 법률 검토 다 했다. 넣어줄 수 있다. 해줘라.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안 해줬어요, 결국에. 그래서 그 신고를 마치고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개업하고 그 납세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환급 넣어드릴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환급 다 넣어드렸어요. 5년치 세금 그때 기억하기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환급해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식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때는 법률을 몰랐다면 지금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냥 너무 매뉴얼적으로 해오던 거 반복적으로 해오는 경우 있으니까 고용증대는 더 검토를 안 해요. 사업장이 요즘은 한 명을 채용만 해도 24년 들어오면서 이 금액이 더 늘었어요. 한 명당 1,500만 원을 3년 동안 해줘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러면 최대 1,500만 원씩 3년을 해주는데 1,500, 1,500, 1,500 총 4,5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가 우리 사업장에 녹아져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검토조차 안 한 거예요. 일 예시로 제가 23년도 지금 11월 달에 계약한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었는데 와, 직원이 많은 거예요. 근데 1년에 종합소득세를 6천만 원씩 냈어요. 알고 보니까 뚜껑 까보니까 이걸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역시나 사무장 위주의 사무실이었어요. 다 넣어드렸어요. 이번에 환급금이 억대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했다면은 그래도 근 5년간 창업하고 근 5년간은
세금 이슈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투자세액공제. 내가 이제 설비 투자를 보통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장치를 살 거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를 살 거고, 음식점도 돼요. 음식점도 주방 설비 투자한 거 이거 투자한 거거든요.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가 투자 금액의 10%를 그냥 세금에서 빼줘요. 근데 이걸 또 반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난 혜택인데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하다 보면은 환급해드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제가 착착착착 들어가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매출이면은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옆 사무실에 옆에 음식점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렇게 안 됐는데 나는 뭐 창업 가면 들어갔대. 고용해줘서 고용중대 들어갔대. 너는 왜 못 받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왜 못 받고 있는 것 같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컨설팅 업체나 보험 회사 같은 데 맡기지 말고 정상적인 세무 전문가한테 맡기시라 이거예요. 경정 청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면 국세청한테 이거를 환급을 받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세금 환급 받으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그러신 분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받은 세금 환급은 조사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케이스에서는 조사 나올 개연성 거의 없어요. 안전해요. 예. 다시 말씀드려, 정상적인 세무회계, 세무법인에 꼭 의뢰를 하자.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기장처, 저 10년 된 거래처 사장님인데, 어디 컨설팅 업체에 600만 원 뜯기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세금 환급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막 납세자 번호 따가가지고 환급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속지 마시고, 네, 잘 기억하시다가 도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경정청구 로뎀 세무법인에서도 항상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네, 편하게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